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일본을 방문해 가지고 뭐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만나서 뭐 어땠는지 이런 뭐 도움말도 했다, 도움말도 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의 이제 관심은 뭐 이 과거사 문제 제대로 안 들어간 이 문제 아쉬움도 있지만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이제 관측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좀 세게 지를 수 있다, 여러 가지 뭐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 교수님 먼저 들어볼까요? 좀 많이 우려됐죠. 아. 이제 두 가지 이례적인 그 사건이 발생했죠. 하나는 이례적인 사건. 대한민국 외교장관 조현 장관께서 네.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고 워싱턴으로 비행기를 갈아타면서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서울 워싱턴의 직항 비행기의 좌석을 확보 못하고 아틀란타로 경유했어요. 뭐가 급했구나라는 게 있죠. 됐다. 두 번째는 서울 대통령이 외유 시에는 서울 혹은 청와대를 지켜야 하는 비서실장도 비서실장. 갔어요. 그럼 뭐가지 벌어지는구나라고 있어요. 그리고 조현 외교장관이 루비오 그 국무장관 겸 안보보좌관하고 회담을 하고 나온 이후에 미국 측 보도 자료가 생각보다 적나라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미 외교적인 수사나 이런 게 뭐 한미 그런 게 아니라. 예. 동맹 굳건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요구했어요. 이를테면 이걸 편안한 언어로 말씀드리면 국방비를 증액해야 될 것 같다. 네.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구체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식의 추측될 수 있는 언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 7월에 우리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때 우리가 봉합했다라고 자랑스럽게 홍보했던 것들이 이번에 어떻게 될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에 관련된 거예요. 네. 이거는 결국은 소위 소고기 원령 폐지 우리 30개월로 묶어놨는데 이게 결국 미국은 비관세 장애물이라고 지정을 해서 이제 풀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쌀 수입입니다. 근데 이거 두 개 다 저희가 예. 지난번에 다 지켜냈다라고 예.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대미 투자에 관련한 것인데 우리는 2천억 불 한 꼭지 1,500억 불 네. 그러니까 선박에 관련된 건데 2천억 불에 대해서 어디에 쓸 거에 대한지 구체화해서 가져오라는 것 같고 우리는 아니야 이거는 민간 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와 대출 보증에 관한 캐피탈 콜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은 구체화라고 하는 거고 또 그들이 주장하지 소위 오너십 자기네들이 소유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농축산물과 관세 협상 후속타를 구체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지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나 가 있는 거고요. 중에 또 정부적으로는 대중국 공조, 한국의 지지 표명하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지금 보면. 않죠. 나는 그래서 그걸 이제 조현 장관께서 왜 그렇게 급박하게 갔을까?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나는 좀 그건 전혀 신용하지 않는데 어허. 정상회담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정도로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하지 않았을까 미국 쪽에서 그런 좀 이제 추측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예. 강력한 그런 그 메시지가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통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압도적으로 안보거든요. 그렇죠. 안보하면 이제 동맹현대한데 아니 우선 주한미군 철수 이제 예전에는 말 나왔다가 많이 그게 중단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이제 현실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대만 분쟁에 한국이 완전히 연루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주는 거, 특히 이제 한국의 국방비 이거 지금 2.8%에서 이걸 지난번에 3.8%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5%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또는 이제 방위 분담을 지금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올려달라는 거. 네. 이거 정말 심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이거 상호 관세 제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철강 50% 철강 50% 이게 돼가지고 지금 수출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미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누렸던 660억 달러 대미 무역 흑자 이거 정말로 200억 달러, 30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거기다가 이제 주한미군 분담 비용을 100억 달러까지 올려달라. 이거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상황이
우리가 처음에 기대치에 갖고 있던 것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하고 너무나 격차가 심한 거예요. 근데 그분을 이제 당장 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급박하게 네. 조 현 장관께서 가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강훈식 뭐 비서실장까지 간 것은 뭐 여러 가지 썰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야기 나오는 것은 지금 루비오가 너무 이 강경파예요. 대중 강경파예요. 아주 그 강력한 예전엔 네오콘 같은 인간이고 네.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붙잡는 사람이 그 수지 와일즈라는 지금 그 백악관 일종의 비서실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지하고 그 다음에 강 실장하고 둘이 이제 따로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좀 귀를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라는 네. 것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것은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썰이 상당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미국 내에서 이게 예전처럼 바이든 정부처럼 이렇게 정책 결정이 버텀업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재무부는 재무부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상무부는 상무 따로 움직이거든요. 자기들끼리 정보 공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대화 채널 테이블을 한 4개, 5개 깔아야 겨우 그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그 강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더 하겠다는 말이 저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 공군 1호기에서 기내 간담회를 했을 때 그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하나의 주권 국가다. 주권 국가에서 우리 주권자들,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진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얘기를 했고, 미국 요구 다 뭐 들어주기 어렵다 뭐 이런 말도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고 지금 가고 있는, 지금 도착을 해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번 정상회담 이제 일단은 뭐 진행이 되면. 앞에 우리 음. 저기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네. 국민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교 현장 중 가장 험지가 워싱턴 D.C.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동맹이긴 합니다만 좀 왜 편해야 가장 되는데. 가장 험지냐면 한국과 미국이 많은 것이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힘의 우위는 분명히 미국에 있고 네. 우리 아까 초반에도 시차부터 거리 이런 거 이야기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자기 홈그라운드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은 혹은 우리 외교관은 가서 미국 언론, 한국 언론 앞에 네. 완전히 민낯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특히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미국 갈 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반미 아니야? 저 사람 친중 아니야? 라는 이상한 매우 공정하지 않은 네. 그 시각을 깨트리기 위해서라도 약간 좀 우리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한테는 좀 불편한 혹은 좀 딱히 좀 섭섭한 말씀들을 하셔야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지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실망시키는 것도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가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예요. 제가 보기엔 이번 정상회담은 이미 진행된 거예요. 뭐냐면 조현 장관, 강훈식 실장, 네. 그리고 김정관 김정관 가 장관, 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가 있다는 의미는 아마 그 만들어져 한미 있을까요? 정상 그 선언문의 내용을 채우기 위한 옥신각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조현 장관이 그리고 강 실장이 늦게 급하게 간 이유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대통령의 말대로 주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는 저는 반증이라고 보여요. 안 그랬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따라서 예.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아마 이 정부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단 우리 양교 교수님도 얼핏 그 말씀하셨지만 미국한테 할 말은 해야죠. 그리고 아니 우리 이익을 예. 지켜야죠. 더군다나 보수 대통령이 아니라 진보 대통령이고 요번에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인데 네.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서빙하는 일종의 매개체인 것이지 한미 동맹 자체가 우리 국익은 아니다라는 당당한 스탠스가 있어야 하지만 네. 한미 동맹을 깨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극단적인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이맘때쯤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네. 매우 어려운 회담을 할 것이고 저는 요거까지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상회담을 할 겁니다. 정상회담을. 마음에 안 드는 결과, 즉 우리가 고집 피워서
만약에 트럼프 마음에 안 든다. 안 된다 하면 예. 그 오버오피스 앉혀놓고 예. 막 뭐라 그럴 거예요. 그때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한 가지. 예. 또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선 봐라 한미동맹 꽝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우리 진보 언론에서도 극복해 줘야 돼요. 우리 진보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지켜낸 것 아니냐. 지켜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원하는 거 지금 2천억 불 지금 소위 약정한 거란 말이에요. 1,500억 불은 조선업에 대한 네, 것이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재벌 기업들이 지금 1,500억 달러 정도 패키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것과 할 것을 합쳐서.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뭐가 아니라 한미 관계 중요하지만요. 우리 아까 지방 소멸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국내 투자 여력이 떨어져요. 아, 뭐 그렇겠죠, 당연히. 그럼 지방 기업이 소멸에 더 외국 가속화될 투자하면? 거고 청년들의 직업 일자리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 양극화도 더 가속될 거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에서 약탈적 관세 정책 때문에. 그렇죠. 그게 걱정. 근데 거기에 버텨내는 대통령에 대해서 한미 관계 뭐 파탄난 때를 아라는 식의 프레임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거 말씀드립니다. 지켜줘야 돼요. 이게 네. 지금 사실 우리가 많이 미국에 대해서 양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5,500 달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긴 한데 지금 예를 들면 대미 무역 흑자 우리가 작년에 660억 달러였어요. 일본은 668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지난 20년간 대미 무역 흑자 누적해서 계산해 보면 우리가 절반도 안 돼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데 지금 일본 전체 차량의 자동차에 뭐 혼다라든지 도요타라든지 해가지고 한 4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평택 기지 같은 거 106억 달러 들여가지고 정말 이걸 정말 100만 평을 해서 세계 최대 미군 기지를 제공한 최신식으로 거거든요.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훨씬 더 한국이 많이 기여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저는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하. 네, 그런 점에서 뭐 절대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도 정말로 여러 가지 맞아요. 방위비라든지 또는 이제 국방 아니 정말 이게 정말 40만 50만 대군이 지금 젊은이들이 2년간 군대 가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은 갑니까? 안 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정말로 뭐 미국이 만약에 뭐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면 그거야말로 아니 네. 평택기지 자체의 상징성도 있고 그건 뭐 북경까지 1,000km인데 미사일 날리면 가는 거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건 일종의 비수로서 지키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40만 원 카투사까지 포함하면요 엄청난 인력이 지금 미국 국익을 위해서 마치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줘야 되는데 예,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결론 잘 될 겁니다.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쓴 책 있지 않습니까? 협상의 기술. 그것도 이제 다 읽은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협상하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책에 다 써놨다. 뭐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던데 아마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양 교수님이 언급하신 또 최 교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국익이 있습니다. 국익이 사실 떠올려 보면은 윤석열 때 우리 국익이 없었잖아요. 그냥 다 퍼주고 그냥 하라는 데다 하고 가치외교, 이념외교. 가치외교 위기 그 오랜만에 듣네요. 이념과잉 가치외교의 예, 모순 한계 문제점. 예, 예, 그걸로 우리가 좀 얼마나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네. 그때랑 비교해 보면 그래도 지금 희망이 보이고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뭐 가장 험지가 예. 워싱턴 D.C.인데 요번에 기획한 것이 한일 관계를 향상시키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득점 포인트 삼아서 미국에 네. 가서 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제가 세워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할 때 제가 6번인가를 배석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생각은 네. 한국이 되게 부자다. 두 번째는 그 부자가 된 이유는 미국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걔네들을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 고로 정산을 요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산해달라는 거예요. 정산. 비즈니스맨이니까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하면 자연스럽게 미국산 무기를 사야 된다라는 구조. 세 번째는 니들이 번 돈을 가지고 네. 미국에 와서 투자해라 이거고요. 그러니까 정산을 요구하는 파트예요. 그거를 어떻게 잘 할까? 예. 근데 이게 참 억울하네요. 외교가 중요한 게 예.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 동양의 동아시아에 있는 일본이라든 한국의 동맹들이 약탈하고 있다고 20대 30대부터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자기가 본인이 느끼게 됐냐면 네.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이 그때 뭐 그냥 뭐 세계 최고였잖아요. 80년대 후반이.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미국의 상징 같은 영화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 건물, 뉴욕 빌딩 같은 거 많이 그게 샀습니다. 일본에서 근데 뉴욕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부동산 업자였잖아. 그런데 일본이 와가지고 전부 다 그걸 엄청난 대미 무역 흑자를 가지고 그거 종잣돈으로 다 사들이는 거야. 자기가 지금 장사하는데 내 빌딩 다 뺏어가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본인이 실감한 거죠. 현토 그래서 왜 그때부터 이 한국 일본은 전부 다 미군이 지켜주고 그리고 자기 용돈을 가져가는 뭐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게 20대 30대 굳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사람은 한국이 아니에요. 80년대 후반에는 일본하고 한국 경제 격차가 너무 컸고 네. 그러니까 일본이 주 타겟이 돼야 되는데 그걸 뒤집은 게 내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베예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어떻게든 온갖 로비를 다 해가지고 다 접근해 가지고 네. 나중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전 세계 정치 리더 중에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베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아베가 3년 전에 총격 사건으로 사망했거든요. 그리고 아베 죽으니까 아베 부인 아키 여사를 초청해 가지고 그 말하라고 플로리다 자기 리조트 있잖아요. 거기서 위로회까지 했다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저는 뭐 진보건 보수건 사실은 역시 정치 리더 역할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뭐 슬기롭고 재주 많은 분이라서 저는 이번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딱 이렇게 이렇게 직단판을 해가지고 네.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친한적인 그리고 이제 북미 대화 재개하면서 한국도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겁니다.